나온다. SCU 창을 여니 창창창 TV로구나. 2020년 9월 넷째 주 멋진 하루 새날이 밝았습니다. 창창창 TV 유튜브가 선정한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까마귀는 결코 백로가 되지 못한다. 네, 은혜와 의리를 모르는 사람을 소인배라고 하지요. 필요에 따라 배신을 쉽게 하는 소인배는 한순간은 남들을 속일지라도 결국 그의 본질과 본 모습은 세상에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애독자 여러분, 소인배의 마음속에는 탐욕만이 그득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비체나 화이팅! 비체나. 네, 비우고 채우고 나누자. 시니어 공감 톡톡. 오늘의 주제는 퇴직 후 이거 나 어떡해. What shall I do? 신중년 준비해야 할 중요한 5가지를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네. 특히 5, 60대 신중년이 인생 이모작을 펼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활 리듬을 만들고 나다운 직업을 구하고 경제적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일자를 찾고 적극적인 대인관계에 나서면서 여가와 건강을 챙겨야 한다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네. 예. 다 아는 얘기지만 결코 쉽지 않은 얘기죠.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8월 네. 신중년 5060 경력 설계 안내서를 발간하면서 네. 5, 60대 신중년을 위한 5가지 준비사항을 아래와 같이 소개를 했다. 그 첫 번째가 필요한 명함, 네. 지위 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퇴직 후 첫 번째 경험하는 게 바로 내 명함, 내 직위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얽힌 사연이 있죠. 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데 소유님께서 자신을 남들에게 소개할 때 명함을 들고 소개를 그건 했어요. 미래의 제 명함이었어요. 네, 그게 저렇게 꿈이고. 준비된 인생을 사시는 분이구나.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퇴직 후에 중년의 나이에 지위, 생활 리듬, 소비 수준, 가정 내 역할, 체력 등 이런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나를 소개할 명함이나 직함 등 지위가 없어짐으로 퇴직 후 봉사단체나 기타 소속된 사회 연결고리를 만드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하루 일정표를 새로운 생활 리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제 달달이 이렇게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소비 패턴을 당연히 바꿀 바꿔야죠. 필요가 예.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100세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가정 내 역할 분담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디 낄 자리가 없잖아요, 남자분들이. 예, 그리고 체력 중요한 것은 못하더라도 체력 관리가 네.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을 위한 나다운 삶을 위한 그런 일자리 선택. 어디 없을까요? 말은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이 마당에 퇴직 후에 나에게 딱 맞는 직종의 일을 구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희님, 네. 사실 중후반기에 삶의 직업은 생계 수단이기도 하고 네. 사회공헌 등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중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신중하게 직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정기적인 소득 인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어느 조직에 어느 위치에 지위 이런 일 자리보다는 그렇죠. 우리의 적성과 우리의 형편에 맞는 일거리를 찾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자기 탐색과 역량과
흥미적성을 분석해야 되는 신중년, 산모작 패키지 사업이나 정부 구직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워크넷, 또 나라 일터들 그런 취업 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열심히 그리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네. 탐색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셋째, 경제적으로 단단히 준비하기. 이거 네. 정말 준비를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5, 60대에는 가정 지출 등 낭비 요인을 사실은 많이 제재해야 되죠. 그래서 또 증여나 상속 등 중장기적인 자산 변동에 대한 그 계획 수립도 해야 되니까 가족, 특히 부부 사이에 재무 관련 대화 등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부부간에 대화를 하게 되지 않지 않나요? 글쎄요. 노후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요? 예, 노후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는 보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편안하게 하는 분위기는 또 아닌 부부들도 맞죠.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신중년 5060 경력 설계 안내서 네. 거기에서는 확실한 경제적 노후 대비로 일하는 것을 꼽았어요. 최고입니다. 어닝 인컴. 네,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눈높이를 또 조정하고 네. 비정기적인 일거리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것도 수행해 볼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60대 이후의 일자리나 일거리에 네. 일주일에 5일 풀타임 근무는 사실 체력에 어려움을 많이들 호소를 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도 쉽지도 않고. 없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 네. 2번 좋습니다. 적당한 시간 일할 수 있는 것을 네. 많이 찾아보시는 것도 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자, 네 번째로는 소통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꾸준히 맺어 나가라. 네. 사실 일거리 문제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겠지만 중년으로 갈 때 그 고독과 그 내 자리가 설 자리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존재감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친목 모임이나 그렇죠.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또한 이런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주로 소개할 이제 뭐 과거 직장의 뭐 동료 네. 또 뭐 선후배들 간의 모임인데 네. 제가 한때는 좀 그런 공백기도 가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참 잘못된 거였어요. 생각하니까 특히 대인관계에 네. 지금은 열심히 만회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다섯 번째로 네.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죠. 여가와 문화생활. 네. 사실 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2020년은 예, 그렇죠. 여가 생활, 문화 생활을 어떻게, 즐긴다는 것은 상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그 여가 활동이라는 것은 60대 이후 퇴직한 다음에 중후반기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원봉사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 예술에 대한 나들이, 여행, 이런 여가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그런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이건 뭐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건강도 건강인데 네. 여가와 문화생활 하면 제가 소희님께 묻고 싶은 게 네. 얼마나 우리 소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다양한 체질을 갖고 계세요? 아, 네. 우선 두 가지예요. 우선 느끼실 그 때. 소희님께서 운영하고 저는, 있는 네. 연극단, 연극단. 또 소희님께서 또 하고 있는 민요교실. 네. 그 두 가지는 요즘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문화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걸 온라인으로 학습을 좀 하고요. 줌을 통한 뭐가 뭘 온라인? 온라인으로 많이 듣습니다. 연극을 얘기하신 거예요? 연극은 저희들이 온라인을 활용한 그 일로 문화 생활 그
어른신 문화 프로그램에 우리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원들하고 소통을 네. 어떤 영상을 통해서 하신다는 영상을 얘기예요? 통해서. 아, 직접 만나서는 예. 불가능하니까? 뭘 불가능하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편집을 그게 해서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러면 있고요. 많은 단원들이 네. 어떤 본인의 연극에 대한 리딩 대사 준비나 그런 거를 그런 영상으로 활동 모습을 올려주면 영상으로 해서 그걸 편집을 해서 오. 유튜브로 올려서 같이 거기에 대한 공유하면서? 댓글을 쓰고. 예. 그런 방법을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뭐 굉장히 적극적인 그 여가 문화생활 찾기 네. 모범 사례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뒤로 후퇴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는 게 또 인생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입장이 되더라도 굴하지 않고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향유하는 법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주 뭐 대단한 도전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신중년들이시여, 두려움과 막막함을 떨쳐내시고 다시 한번 사회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합니다. 그 당차고 힘찬 발걸음에 창창창 TV가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예. 자, 다음 이 순서는 우리 소희님께서 뭐 기사 자료가 뭐 최근에 네. 핫 이슈가 있다면서요? 저희 노년신문은 우리 창창창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들에게 980만의 회원수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노인회가. 그래서 대한노인의 중앙회 회장 선거가 있다는 기사자료가 떴습니다. 대한노인의 중앙회 회장 네. 선거. 네. 뭐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게 간접선거거든요. 하지만 저희 서울연합회의 김호일 명예회장이 서울 네 10월 중 치러질 예정인 대한노인 중앙회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는 소식을 짤막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런 기사 자료가 또 이렇게 신문에 크게 나와 있네요.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강정보 브라보 강장입니다. 네. 대변 색깔로 알아보는 건강 상태. 소희님. 네.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 코너에 소개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배변 활동 하루에 꼭. 네. 하루에 한 번이고 그것도 일정한 시간 아침이라든지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소유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뭐 놓치지 않고 뭐 건강한 쾌변을 할 때는 아침에 꼭 일어나서 물 한 잔. 냉수 네. 한 잔, 그 다음에 시원한 물 한 잔. 좀 요즘 뭐 상온에 데펴서 미온수, 먹지만은 네. 두 번째는 가벼운 아침에 산책 운동 놓치지 않고 세 번째는 네. 아침에 쾌변을 누리게 되면은 그날 하루 종일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하루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네. 좋은 배변 습관을 갖고 계시네요. 그럴 때마다 그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그 대변 색깔. 넘길 수 없죠. 이게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네. 된다는 사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섭취한 음식 소화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변 색깔을 그 좌우하는 그 기준이 네.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 담즙. 네, 그리고 장내의 세균총, 즉 미생물 집단. 이게 그 바로 두 가지에 의해서 대변 색깔을 달리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대변 색깔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나요? 5가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푸른색, 푸른색, 희고 허연색, 네, 붉은색, 노란색, 흑색이면서 검은색. 그게 건강 상태를 달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녹색 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대부분 녹색변을 많이 봐요. 이거는 건강 상태에 크게 이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담즙이 흡수될 시간이 없어서 대장으로 그냥 내려간 경우가 음식물에 의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대로 크게 그냥 걱정하지 시원하게 않을. 변으로 가면서 네. 색깔은 녹색을 유지한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비교적 건강한 상태의 변입니다. 네. 두 번째, 흰색 또는 회색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네. 좀 받아보셔야 된다는 상황이 의심이 되는 건데 거죠. 담즙 분비가 안 될 때, 담즙 분비가 안 될 때 그때 나오는 변이거든요. 그래서 담낭, 췌장염 등의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대요. 이건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권장합니다. 네. 세 번째, 붉은 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붉은 변이라면? 저는 이게 상식적인데요. 이게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치질로 많이 고생을 해요. 네. 그래서 피로가 나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게 간혹 이게 혈변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변 끝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경우죠. 네. 뿐만 아니라 대장 같은 하부 위장 간의 출혈을 또 의심해 그런 봐야 경우도 되니까 붉은색일 때요. 그래서 병원 검사가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노란색 변입니다. 노란색 변은 다이어트 약을 복용 중이거나 다이어트 약. 네, 소장이나 췌장에 약간의 이상이 생긴 경우 노란색 변을 본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적혈구가 수명을 다하니까 깨지면서 흘러나온 헤모글로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긴 이거는 약간 이제 뭐 특수한 얘기가 되겠죠. 빌리루빈의 색이 노랗기 때문에 노란색 변을 보게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음이 시커멓게 타버린 흑색 변입니다. 네. 샘창자나 선짓국 이런 검은 음식 또는 철분제, 활성화 보충제 등을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대요. 그래요. 원인은 어떻게? 원인은 이건 위궤양이나 위궤양. 십이지궤양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식도정맥류, 대장개실 등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 흑색, 검은색 변이 보여지면 이것도 병원에 꼭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떻든 하루하루 우리가 대변의 어떤 색깔을 통해서 자기 네. 건강을 체크해보는 네.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쾌변이 최고입니다. 네, 건강을 그렇습니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다음은 소통광장 통통. 통통 무릎을 탁 치는 한마디. 어르신들의 고사성어와 젊은이들의 신세들을 통하여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통통 소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자성어 관포지교. 학생 누구의 때 얘기죠? 관포와 포수가의 얘기 아닙니까? 관포와 포수가? 관중과 포수가. 관중과 포수가. 그래, 어쩐지 좀 이상했다 네네, 했어요. 그렇죠. 관중과 포수가. 네. 춘추 전국시대 친구의 제나라 우정관계, 때 예. 관중과 포수가의 아주 뜨거운 우정. 그래서 우리가 우정 얘기할 때마다 나왔던 게 관포지교 아니었겠습니까? 네. 우리 학창 시절에 많이. 사자성어, 고사성어에 많이 다루었던 네. 문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유래를 한번 소희님 소개를 해주실래요? 관중과 포소가는 중마고우였죠. 네. 말도 못하게 친했던 둘도 없는 사이였답니다. 음.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군주인 환공이 네네. 바로 그 포수가의 진언을 받아들여서 관중을 중용을 했어요, 대부로. 그래서 정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포수가가 자기 친구 관중을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관중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젊고 가난했을 때 네네. 포수가와 함께 정사를 하면서 나라 일을 언제나 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했다고 해요, 관중이. 관중이. 그러면 웬만한 친구 같으면 사실은 좀 속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수가는 나에게 소인배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형편이 어려운 자기보다 가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번씩이나 벼슬에 나갔으나 그때마다 쫓겨났어요. 약간 무능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포수가는 관중을 무능하다고 흉본 적이 없더랍니다. 그 친구를 무능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 그건 흉보지도 않고. 운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준 거예요. 그리고 싸움터에서 사실은 살짝 비겁하게 도망쳐 온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관중이 얘기하기를 포수가는 절대 나를 겁쟁이 소인배라고 탓하지 않았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친구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네. 배려하고 네. 다 안아줬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의 우정 참 아름다운 얘기죠. 네, 이런 아름다운 우정을 갖고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인생을 잘 살았다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중과 포소가의 사귐의 우정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관포지교라 합니다. 자, 다음은 신조 젊은이들의 시간이죠? 신조 시간입니다. 아주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네. 아실 것 같아요. 뭐죠? 스미싱이요. 스미싱. 네. 문자 메시지 SMS 아시죠? 단문. 네.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스미싱. 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하는 거죠? 살포해요. 전송한 뒤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앱을 설치하면 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에요. 거기에 유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얼마 전 저도 받아서 소연님께 의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지혜롭게 대처하신 거죠? 네. 네. 신고센터 118로 문의하여 수신 차단 및 악성 앱 삭제를 해서 2차 피해를 여러분들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열어보지 마시고 네. 꼭 열어보지 마시고 바로 수신 차단 네. 또는 삭제. 악성 앱으로 판단됐으면 바로 삭제. 네. 궁금해도 네. 그거 절대 들어가면 누르거나 링크하지 마시고요.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보이스피싱과 더불어 스미싱. 스미싱. 이것도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상당히 두려운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아주 유익한 정보입니다. 네. 자, 소희님.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웃음을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의 웃음의 주제는 거룩하신 우리 하느님과 예수님의 성씨가 궁금하답니다. 아. 하느님과 예수님. 손이 과연 어떤 성씨를 같아야 갖고 계신 거죠? 부자지간에? 네, 한번 일소일소 웃자고 하는 얘기 한마디 코너로 가보시죠. 네. 선교사님이 초딩들에게 그렇죠. 초딩들에게. 예,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었다고 예, 예. 합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예. 선교사님에게 물었다고 해요. 초등학생이에요. 선교사님이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자지간이 맞지? 그렇지.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신겨 재혼을 했는겨? 아니면 데리고 온 아인겨? 갑작스런 질문에 선교사님은 대답을 못한 채 난감해하고 어쩔 줄을 글쎄요. 몰라 했답니다. 바로 그때 질문을 한 아이 곁에 있던 여자아이가 그 아이의 뒤통수를 쥐어박으면서 말했습니다. 임마, 서양 사람들은 성씨가 맨 뒤에 붙잖아. 하느님, 예수님 두 분의 성씨가 모두 다 님씨잖아 이 바보야. 아이고. 질문을 하려면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이 문디 같은 자스가. 여자 목소리로 잘해주셨죠? 세상살이 힘들어도 함께 희망 노래해요. 장창창 꿈을 꿔요 신나게 즐길 인생 오직 장창창 장창창 뿐이래라.